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위원장과 대학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포항교육부장 이승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계신 김성호 위원장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노동조합위원장 김성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금일 방송은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고발건에 대한 중간 보고와 통사임금 소송에 대해 회사에서 공감원으로 구체적으로 보낸 것에 대한 조합 입장, 반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 협상 진행 상에 대해서 조합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위원장님, 인사말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째 지금 목 감기로 이렇게 힘드네요. 지금 꽃가루가 날려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조합원님들 건강 좀 유의하십시오. 예. 더불어서, 어, H자동차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이직을 했다 하더라고요. 거기 뭐, 들리는 말로는 신입사원 100% 중에 30%가 포스코 출신이라고 하는데, 참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들어오고 싶은 회사 일이 탑3 나가지 않는 회사 탑3를 만들고자 오늘도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는 그런 좀 위기감이 들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인사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분위기가 갑자기 H자동차 때문에 무거워지는 게 아닌가. 이거는 노동조합이 힘을 내야 될 부분이에요. 무거워야 되고요. 오히려 들어와야게 만들어야죠.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야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무겁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제 떠나지 않는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남은 사람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떠나지 않는 회사로 만들어 가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 위원장님, 고용노동부의 진정고소고발건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 저희 조합원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4월 달에 저희들이 그 부당노동행위 탈퇴 종용이죠. 두 번째 주 52시간 근무 초과되는 거. 그다음에 휴게 시간 미확보 부분에서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접수가 돼서 지난주죠. 5월 7일 날 어, 고용노동부에 제가 진술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많은 조합원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고소는 했는데 왜 진행 사항이 없느냐? 이게 행정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진술을 했기 때문에요. 진술에 따라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한 이번 달 한 말 정도 되면 참고인 개념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참고인 조사가 또 있을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한다는 생각으로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빨리 진행될 예정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조합원 대상 이제 직원들 대상 뭐 조사가 이루어진다는데 혹시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뭐 계층별로 진행되는 건지 좀 한번 더 이 부탁드립니다. 제보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가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한 개소에 대해서 무작위로 좀 참고인 조사를 요청할 생각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저희 이 근로기준 시간 사실 뭐 제철소 특사상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좀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런 좀 고용노동부의 고소 진정 이런 건에 대해서 해서는 또 알고 있으면서 각 부서마다 조금 변화의 바람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소 고발은 최악이고 마지막이고요. 제가 고소까지 는 이유는 또 4개월 동안 충분히 회사한테 협조를 구했고 그만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활동이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고소고발 없는 그런 노사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법의 최소한을 찾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는 저희 포스코 노동조합 채널에서 라이브로 들어가시면 최신 순으로 두 번째에 대해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위원장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고소건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진술을 했고 추가 고발도 계속 고소도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에는 이제 환경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 있고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어디 나가서도 떳떳하게 환경단체도 떳떳하게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떳떳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 탄생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정 능력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고소 고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서 우리 조합원님들 참고인 조사가 좀 있을 겁니다. 제보자뿐만 아니고요. 제보 안 하신 분들도 이게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좀 참여를 해 주셔야 그래야 이 포스코에 대한 잘못된 문화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중대범죄와에 대해서는 단연코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없도록 일벌백계 할 생각입니다. 그게 노동조합이니까요. 싸울 때 싸울 줄 아는 게 노동조합입니다. 잘못된 거에서 바로잡는 게 바로 노동조합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고용노동부 고소고발 건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뭐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소식지를 통해서 이제 조합원분들께 공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사에서 공감원을 통해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부분을 조합 측에 반박하였습니다. 아주 자세하게요. 따라서 저희도 조합원분들께 명확하고 자세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굳이 답변할 필요가 있냐, 가치가 있냐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최소한은 저희들이 말씀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말이 길어요? 명확하게 저는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회사에서 2년 동안 재작년에 그 민노에서 포스코 지회에서 용기스러운 행동을 하셨잖아요. 소송을 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2년 지나서 이제 와서 갑자기 왜 그러는지 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매일 뭐 게시까지 띄우고 포스코 저도 한 25년 넘게 다녔지만 이런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뭔가 구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비겁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좀 이따가 좀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조합 측에서도 회사 공감원 내용에 대해서 반박 또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해 보겠습니다. 공감원 첫 번째 질문이 EP 게시는 신뢰할 수 없고 법적 효력도 없다라는 질문에서 회사는 회사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는 법무실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원장님? 아니, 근데 뭐, 사실 뭐, 그 계약서 한 장 없는 사실을 가지고 뭐, 법적 효력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참 코미디 같고요. 그래서 내 개그 콘서트 얘기 자주 하는데 좀 웃기다는 생각을 드리고, 오늘 제가 답변은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법률원의 의견을 토대로 좀 말씀드린다는 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는 단체 협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단체 협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노사가 대표가 사인을 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 임금 소급분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즉 회사 대표와 임금 채권 청구자가, 즉 우리 직원 이번에 소송하는 사람이죠. 네, 합의서가 작성돼야만 비로소 법적 효력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회사의 선의 기댈 것 없이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회사가 EPA 게시했다는 것만으로 5년 후에 회사가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또한 소송을 통해서 1심 판결 선고 후도 연 12%의 어떤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 피해 게시를 했다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취급을 안 하더라도 어떻게 법적인 효력도 없을 뿐더러 보상도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권리는 우리가 찾는 거죠. 소송을 안 하고 요번에 지진 소송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진 소송 안 하자면 어떻게 줍니까? 그렇죠. 이 그것도 정도는 한번
하나 더 설명 좀 해주세요. 저랑 이제 리허설 할 때 아, 옆집 그건 두 소리 번째 아, 배임에 그런가요? 대해서 얘기한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장님 빨리 그럼 헷갈리셨네요. 예. 그러면 두 번째 공감원 두 번째로 넘어가세요. 회사는 이제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추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적용시키더라도 업무상 배임 등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전 직원들의 동일한 결과를 적용은 업무상 배임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법무실 의견입니다. 네, 뭐 그러니까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왜 이 시점에? 그러니까 5년, 7년 후에 대법원 판결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남아있을 경영진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다 없어요. 음, 이런 거죠. 지금만 막으면 된다. 이게 전문 경영인의 폐해입니다. 전문 경영인은 자기 쓸 때만 조용하면 된다. 자기 쓸 때만 흑자 내면 된다. 자기 쓸 때만 투자해서 투자가 잘못되고 나중에 책임은 다 퇴직하고 난 다음에 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노리는 겁니다. 음, 과반수를 깨서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서 노동 정중의 문화를 저해시킨다는 이런 미필적 고의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판결될 경우에 이제 법률안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추가 소송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말 자체가 사실과 다릅니다. 회사가 들고 있는 예를 빌리면 2029년 4월에 확정될 경우 추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각 수당에 대한 통상 임금 해당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소송을 제기해서는 절대로 그 2026년에서 2029년까지의 4월까지밖에 되지 네, 않고요. 3년이 넘는 금액은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2029년 4월이면 한 8년 9년치 되지 않습니까? 네, 9년치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거는 3년치만 지급해야 되는데 이 법률상의 회사 입장에서는 1천억 이상의 돈을 지출한다. 이게 과연 주주들이 가만히 있냐? 회사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밖에 없죠.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배임 구성 요건이 충족하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좀 얘가 좀 틀린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아파트에 위에 뭐 비가 샜어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내 아파트가 있는 밑에 비가 샜어요. 네, 베란다 통해서. 그럼 이제 밑에 집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의미가 네, 있죠, 미사상에. 네, 네. 근데 새 집 뭐 다른 집 다 찾아다니면서 물 새는 거 다 돈 줄게. 그럼 마누라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와이프가 가만히 있겠냐고. 바로 이혼 소송하자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논리는 유리한 쪽으로 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우리도 우리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고 그쪽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극단적으로 유리한 부분만 얘기하셨다. 이거는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노사합의를 통해서 한다면 그거는 또 두 번째 문제겠지만. 네, 뭐 어제 저녁에 조합원 석식 간담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조합원분들이 왜 1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닌 왜 3년이냐?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잠깐 짚어주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진에 대한. 임금 네, 소급은 3년치니까요. 네네. 3년에 대해서는 우리 받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9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9년치에 대한 소급은 받을 수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채권 발생에 대한 소급 기간이 3년입니다. 네,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사 소송 확정 판결 전 정년퇴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회사의 답변은 확정 판결 전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판결 결과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재산정 기간 금액 차이가 나면 나중에 차익분을 소급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네. 뭐 정년퇴직과는 뭐 큰 상관은 없고요. 청구일에 그 재직일이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재직 기간에 청구일이 포함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공과금 네 번째, 회사의 소송 인정 방식과 별도로 개별적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회사는 별도 추가 소송 참여 시 회사 안내 기준에 적용될 수가 없고 본인 개별 소송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뭐, 뭐 회사는 마치 뭐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못 준다라는 뉘앙스인 거죠.
개별적으로 통상임금에 참여하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건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에 참여를 이유로 한 차별이니 그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소재기는 권리이고요. 즉 재판 청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원고 개인이 법원을 통해서 청구하는 돈이 회사가 주락하는 돈보다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소송하는 게. 네. 우리는 가능한 최대치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1천만 원을 청구할 경우 회사가 확정 판결했다가 700만 원만 지급한다면 300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소송을 할 수가 그렇죠. 예.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소재기한 사람에게는 돈을 줄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답변 그걸 근거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회사에서. 네, 우리 맞습니다. 조합에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거꾸로 묻고 싶어요. 반사라 그러죠 이거.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공감원 여섯 번째. S베스트의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적용해 주면 안 되는지에 대한 회사 답변은 22년 9월에 제기된 회사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앞에 주제가 없어요. 이게 22년 9월에 제기된 회사 소송이라면 어떤 소송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세아베스트는 적용 안 해주고 2022년 9월이면 민주노총 포스코지 얘기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세아베스트 결과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는 민주노총 포스코 지회의 결과도 인정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지금 교묘하게 이렇게 피해가고 있다. 좀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게 그렇게 말이 길어지니까 상대방한테 이런 이렇게 좀 전달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애매하게 써놨다. 근데 소재기하지 않는 그 원고와 같은 대우를 해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없죠. 거죠. 예. 네. 뭐 요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뭐 이건 뭐 세아비스트는 안 하고 뭐 포스코지에 한다. 이건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건 답변할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공감원에 대한 답변들이 이렇게 조합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 어떻게 보면 반박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많은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조합원분들과 퇴직하신 선배님들도 이번 통사임금 소송에 많은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신 선배님들께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직접 많이 찾아오셨는데 조합이 이제 진짜 직원들을 위해서 잘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다라고 덕담을 많이 좀 해주셨고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제 퇴직하신 선배님들께서 아직까지 포스코는 직원들 간의 그런 노사 관계라든지 문화가 좀 많이 아쉽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들도 알고 계시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들 다 잘 알고 계시냐 물어봤더니 우리 퇴직에서 끝난 게 아니라 퇴직하신 선배들도 단톡방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단톡방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그런 저희 조합의 소식지도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튼 많은 응원과 격려해 주셨고 덕담도 많이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네, 이제 많은 조합원이 참여해 주셨죠. 그 인원이 나오나요? 예. 오늘까지 인원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조금 있으면. 일단 퇴직하신 선배님들이 이제 안티포스트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선배님들은 이제 토사구팽이다. 퇴직하고 나면 아무도 챙겨준 사람이 없다라는 아쉬움도 토론하면서 우리 퇴직자도 청춘을 포스콜에서 바쳤는데 뭔가 생각해 준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들어서 좀 마음이 아팠고요. 음, 예, 그렇죠. 이게 통사임금 소송은요, 뭐 돈을 더 받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권리, 즉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행동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고 이제 와서 좀 늦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이제 노동조합이 이제 노동자의 그 권익을 찾는데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왔네요. 몇 명이 접수가 됐나요? 네. 대략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670명이 현재까지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부로 일주일을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임금 위인장을 했는데 잃어버렸다는 분, 전달이 안 됐다는 분,
그리고 깜빡했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일주일 정도만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월 20일까지 위임장을 접수를 해주시면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6,670명은 오늘부로 끝이고 이제 시작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니까요. 예, 진행되고 나머지 일주일간 받은 추가 접수 인원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 있다.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법원에 소장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싶으나 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린다. 네. 드립니다. 자꾸 그러면 앞에서 뭘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진행이 좀 힘드네요. 예, 아, 예. 뭐 좀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지시가 아, 많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마이크 왜 그,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왼쪽으로 이동해라. 노트북 잘 그쵸. 안 보이고 왼쪽으로 이동해라. 조합원님들이 네. 또 이 의견을 받으니까 아, 이게 또 네. 네, 진행자분께서는 신경을 그쵸. 많이 써주시는 피리가 부분이고, 다 네, 잘 되십니다. 따르겠습니다. 네, 잘 따르고, 일단, 어, 까먹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튼 진행해야 될지. 6,670명이라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대한민국에서 소를 제기한 거 최고 같아요. 네, 뭐 현대 쪽에서도 5,000명, 3,000명이랬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게 이 숫자가 말하는 게 7,000명 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로 일주일 하면 이게 뭘 말하냐? 우리 포스코 노동자들이 깨어나고 있다. 우리 권리는 우리가 찾는다. 지준 소송도 소송된 사람 찾듯이 우리 권리는 우리가 찾는다라는 이런 자주정신이 좀 네, 올라왔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 남한테 의지하지 않는다. 내가 8만 원 해봐야 뭐 6천 명 넘었기 때문에 8만 원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인원수가 많기 예, 더 때문에, 떨어질 수 네, 있어요. 거의 뭐 소송비는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 1년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돈 10,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권리는 내가 찾는다라는 이런 게 올라왔고 두 번째로는 이게 노사문화 현주소 같아요. 회사를 믿지 못한다는 거 안타깝습니다. 이제 회사를 믿게 만들겠습니다. 저희들 노동조합이 노사에 어떤 앞으로 뭐 좀 처절한 좀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노가 사가 서로 믿고 우리 직원들도 회사를 믿고 노동조합을 믿는 게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역할이다. 근데 이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당연히 권리를 찾는 운동에 대해서는 6,700명이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앞으로 7,000명이 넘을 것 같다, 일주일간.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현장 환경 여건에 따라서 위임장 제출이 좀 어려우시다면 저희 그 전에 소식지 특별호 24-15호 또는 금일 오전에 발행된 특별호 24-18호 예, 참고하셔가지고 온라인 위임장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도 가능하죠. 뭐 네, 찍어서, 뭐 예. QR로 스캔해서 예,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도 쉽게 되잖아요. 쉽게 예, 네, 개별로. 가능합니다. 네. 카톡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통상임금 이제 일주일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오해 소지가 있을 부분이 있는 게 지금까지 이제 위임장이 접수된 부분은 또 이제 저희 행정 진행 사항이 또 돼야 되니까 그거는 또 지금부터 진행이 되고 일주일간 연장을 해서 받은 부분은 그 행정 처리가 되는 과정이 뒤에 또 맞물려서 또 들어간 거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죠. 이제 오늘 접수된 거는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일주일간은 또 추가로 또 진행할 예정이 있다. 어, 제가 댓글 중에서 재밌는 걸 좀 봤는데 뭐가 있나요? BTS 봉준호, 손흥민, 김성호 올려치고 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왜 이렇게 유튜브 생중계를 하냐면 지금 이 점심시간 때는 실시간 시청률이 좀 낮아요. 낮지만 이때 저희들이 위원장과의 대화라는 거는 뭐 몇백 분이 들어와서 그 몇백 분의 소중한 질문을 받고 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실시간 생중계를 하는 거고요. 이게 생중계가 끝나고 나면 녹화 방송으로 또 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몇천 명이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실시간 생중계는 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조회수를 제가 그 보니까 최소 2천에서 이제 한 3천 명 이상은 항상 보시는 것 앞으로 뭐 같더라고요. 더 임금 예, 협상이 들어가면 더 많은 관심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뭐 라이브 방송 끝이 나지만 저희 홍보섭외부에서는 또 이 자막을 입히고 또 편집을 하고 이런 또 수반되는 작업이 많고 음. 그 잠시 여기 잠깐 채, 임금 협상 좀 얘기하고 그거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채팅창은 제가 보고 있고요. 저희 그 임금 협상 진행 사항을 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네, 뭐,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금 협상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조합원 분들께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임금 협상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일정은 좀 어떻게 될지 위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뭐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조합원들도 알고 있고 일부 SNS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정 요구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대의원 대회죠. 5월 네, 29일 날 29일입니다. 예정돼 있는데요. 그 대의원대회 심의를 통과를 해야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임금 요구안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고요. 지금 또 도는 얘기들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는 드릴 수는 없으나 저희 공식적인 답변은 5월 29일 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규약과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가야 되는 게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원장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29일 날 발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작년 인단협은 조합원분들과 이제 좀 같이 진행을 했고, 저희가 출정식을 해서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저희가 뭐 집회도 해보고, 저희 구호도 외쳐보고, 여러 가지 좀 그런 포스코 노동조합만의 문화를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올해도 임금 협상에 대한 부분에서 출정식이 같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한번. 네, 작년 그 임단협 때는 이제 출정식을 조합원들과 함께 했었죠. 네. 저희들이 이제 한번 저희들이 어떤 조합원들의 외침을 함께 하기 위한 행위였고요. 근데 올해는 어, 인단협 임금협상에 대한 출정식은 간소화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대의원들과 함께 하기로 했고요. 그 이유는 임금협상 기간 중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집회도 필요하고 선전도 필요합니다. 선전전도. 그때 조합원님들이 어, 자주 좀 함께 집회에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출정식은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간소하게 하되 생중계로 할 예정에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집회할 때는 조합원님들이 꼭 나와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노동자의 힘이고 더 임금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은 믿어 의심치 않겠죠.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조합원분들께서 24년 임협 부분에서 임금 부분과 복지 부분이 어떻게 좀 구성이 돼서 컨셉이 잡혔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음, 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베이스업이고요. 베이스업은 가장 중요하죠, 임금 협상에. 그리고 일시금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전제가 뭐가 있냐면 저희들은 재채용보다 신입사원 채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 채용으로 가되 재채용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우리 한국 노총 포스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 하겠다라는 전제하에 임금 협상을 등한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임금 협상에 대한 주요 컨셉은 계층별로 이렇게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가 다 조합원들이 근로조건이 상향될 수 있는 요구안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요구안들이 뭐 유출됐느니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 노동조합은 29일까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유출된 게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뭐 그게 그 유출된 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포스코 노동조합은 5월 29일 날 대의원분들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발표하는 게 정석입니다. 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금 협상에 대한 부분도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조합원분들의 기타 궁금하신 부분이나 예.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짧게 한번 보시죠. 네, 저희 그 채팅창을 이제 처음부터 조금 올려보다 보면은 질문이 몇 개 올라왔습니다. 네, 올라왔고요. 통사임금 관련해서 저희는 월급제 184시간인데 단체 협약에도 나와 있죠. 토일 유급 휴일 포함인가요? 라고 질문을 이거는 법정에서 주셨습니다. 따져야 될 문제죠. 네, 양쪽 다 뭐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거 법률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주, 판사가 판단해 주겠죠, 판사가. 예, 주택 자금에 대해서도 지금 글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택 자금, 그러니까
정확히 저한테 질문해 주셔야 답변을 하죠. 네, 주택자금인데 알겠습니다. 주택자금은 지금 협의 중에 있다. 그리고 임금 협상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만 조금 말을 아끼겠습니다. 주택자금에 대해서.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좀 팩트다는 말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통사임금에 대해서 잘 전달되었는지, 뭐 확인 문자가 오는지, 내 소송 위임장이 잘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 뭐 피드백이 있는지 이러한 네, 질문이 있으십니다. 네, 뭐 본인이 한번 조합에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대형분들한테 확인을 하시고요. 그게 만약 확인이 안 되시면 조합에 확인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수직제도 있기 때문에 전화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접수가 되면은 저희 뭐 조합에서라든지 접수가 잘 되었다고 이렇게 뭐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 나가야 될 부분은 있지 않을까요? 네, 그건 당연히 나가죠. 네. 접수가 잘 되었다라는 문자가 나갈 겁니다. 네, 네, 거기에 그건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혹여나 좀 혹시나 또 미심 적으시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접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뭐 저희 채널에서도 이제 댓글이 나갔네요. 위임장 접수 여부는 서류 작업 후 개별 문자 드린다고 나갔고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졌으면 저희들이 조치도 해 드려야 네, 되겠죠. 당연하죠. 예. 예. 아니면 위 위원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댓글 한번 보시고 괜찮은 거 한 번만 좀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피가 마르는 일이죠. 그렇죠. 주택자금을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잔금 1억 2천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리고 은행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주택자금은 한도에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억 2천이란 돈 어디서 마련하냐.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좀 중요하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을 아끼는 게요. 협의 중에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하지만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저희 노동조합의 올해 컨셉이 뭐냐면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장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마음 네. 아프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주 정비 제발 해결해 주세요. 안전하면서 야간 돌발로 음주 상태에서는 네, 뭐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요. 이거는 지금 저희 법제안전부에 법제산업안전부에서 해서랑 이게 좀 협의가 어느 정도 된 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좀 기다려 보시죠. 네네. 이 정도 마무리할까요?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질문은 다음 다음번에. 네, 다음 유튜브 라이브 때 또 받도록 하고요. 어, 답변이 잘 되었다고 뭐 생각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합에 연락하셔서 예, 물어보시고 아니면 또 여기 집행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식 시간인데도 불구하시고 조합원분들께서 시간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소통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어, 대한민국 1등 기업,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고 싶어 하는 회사가 없어진 죄, 군대 문화를 통해서 까라면 까라는 문화를 통해서 고통받게 한 죄, 재채용과 승진을 빌미로 탈퇴를 정한 죄. 조합원들은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고 조합원들한테 고통만 감내시키고 스토크런트로 솔선수범을 하지 않은 죄. 뮤지컬 영웅의 안중근 나오는 영화를 봤을 때 이게 나옵니다. 누가 죄인인가? 저희들은 지금도 노동 탄압과의 독립운동, 노동 종중을 저해하는 것에 대한 노동운동, 독립운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부끄럽지 않게 쪽팔리지 않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못하면 그 누가 와도 못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불어서 더 낮추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조합의 간부들은요, 겸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더 낮춘 자세로, 더 낮은 자세로 잘난 체하지 말고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항상 조합원들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존중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행동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올해 이제 임금 협상이 시작됩니다. 임금 협상의 승리는 우리 조합원의 참여가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조합원님들, 저희들과 함께 포스코를 다시 위대하게 하는 여정을 함께 다시 한번 떠나보시죠. 정말 작년에 아쉬움을 뒤로 해서 그 교훈을 통해서 올해는 더 단단한 그런 임금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필승!